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인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평가해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고요. MBC와 JIBS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세 분의 후보자를 모셨는데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의당 김정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도민들은 어떤 제주를 바라고 있는지 도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4차 산업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약값이라든가 비료값에 특히 기름값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별 소득이 어서마시 어떤 잘 해결될 해줍서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큰 고민은 목돈과 내 집 마련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겪은 제주 관광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방안을 철저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농사일만 있어요. 저희도 사무실에서 행정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먼 얘기죠. 이번 선거에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주를 향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후보자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간 총량제 공약 검증 토론과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책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정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당 투표 기호 3번 정의당 후보 김정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민 외면 정치에 걱정과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한 명의 도의원뿐인 작은 정당이지만 탐나는 전을 활성화, 제2공항 백지화 등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실력 있는 정의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3번 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정다운입니다. 전 국민이 제주도가 코로나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만이라도 좀 연기해달라고 하는 소상공인분들, 높은 인건비와 인력이 없어 농사 짓기 어렵다는 농부 삼촌들, 어려워진 경제로 갈 곳 잃은 청년들,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값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제주는 분명 변화해야 합니다. 도시의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살맛 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제주 청년들의 꿈을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이남근입니다. 지난 3월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의 장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도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변화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각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발표를 듣고요. 상호 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가 먼저 주요 정책을 1분 30초 동안 발표하고요. 발표가 끝나면 각 후보자 간의 1대1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후보자에게는 각각 2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각 후보당 2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나눠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에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의 정책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민주당은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5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 환경을 지키는 공약입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한 순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폐기물 제로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 4.3 해결의 역사는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에서 배보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4.3 유가족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상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하여 세계 평화 인권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도 제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 추진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여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어디서나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여 일가 휴식,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1대1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시간 총량제로 진행된다는 사실 주지해 주시고요. 먼저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 발언으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후보께서 1번 정책으로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는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정책을 말씀하셨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환경보전 분담금, 환경보전 기여금 이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환경에 대해서 여야를 뛰어넘는 이 관심과
이제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환경보전기여금은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도입을 이제 시도했었던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 세계의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발리나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서도 관광세, 여행세 도입으로도 네, 진행하고 있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전기여금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세수를 이제 제주 환경을 지키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민들과 함께 이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네, 한번. 이남국 후보님 발언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전기여금이 어떤 정당에서는 입도세 개념으로 네. 도입하자는 정당도 있고요. 어떤 정당에서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염자 그 본인 부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뭐 10,000원씩 걷는 게 아니라 그 렌터카나 여관, 호텔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세금을 해서 이 환경보전기여금을 하자는 주의인데요. 민주당 정책도 아마 거기에 별로 틀린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떤 시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신 국민의힘 후보님께서 주신 내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도 이제 원 지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1인당 그러니까 관광객 기준으로 이제 한 8,170원 정도의 이제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서 최선을 위한 것, 어떤 게 제주의 환경을 위한 것인지, 제주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번 그 환경보전 분담금 부분은 차치해 두고 3번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네. 지방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이 새로운 정부하고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를 지금은 야당인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 관계로 이루어 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그러니까 제주 도민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 대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이게 저희가 야당이 됐다고 해서 그런 협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오영훈 후보께서도 지금 대통합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자 이런 제주 도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크게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단 5가지 공약을 지켜본 결과 이 5가지 공약이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 저희들 당의 공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당의 공약들이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고심하고 이거는 정당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같이 협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같은 방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정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역시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시간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정의당 김정인 후보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크게 보니까 5개의 공약과 그리고 16개의 세부 공약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선한 공약이 없다. 그리고 기존과 차별화된 공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난 대선의 저희 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워케이션이란 단어도 대선 때 사실 처음 접해본 단어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 제주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상 지금 그 워케이션 그 성지로 만든다는 그 정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지 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신지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상 다양한 분야의 그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자영업과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업 정책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망가진 자영업자들이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주요 정책이 없다는데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 저희 당도 충분히 뭐 농업 기본소득 정책처럼 이제 농민들의 그런 그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 그다음 농산물 물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워케이션이 과연 지방 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잘 들었고요. 네. 지금 그 여전히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다수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키워갈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망가지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특히 농업은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난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정책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도의회에서 다수의 석을 점유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그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농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큰 거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하다가 말하는 부분 워케이션에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요. 방한 시장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4조가 넘고요. 그다음 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이 성지가 조성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환경도 즐기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래도 제주의 사람의 삶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 10년 동안 이제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정희 후보님 8초 남으셨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 집권 여당으로서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이런 것들 좀 많이 발언 시간이 다 됐고요. 12초 남으셨는데 정다은 후보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여야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보릿고개입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예,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2분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의 정책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제주를 새롭게, 도민을 힘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여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시대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추가 수요를 확보하며 항공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 수익은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 7대 공약과 15개의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제주도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주도정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이번 도의회에 입성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이번 도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정임 후보와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시간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정의당 김정임 후보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3의 조속한 해결을 완전하게 지금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법으로 완전하게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예, 이번에 4.3 특별법에 배보상 금액이 9천만 원 정도로 9천 네, 몇백. 후보님 잠깐만요. 예.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 국가에서 보상의 개념이냐 배상의 개념이냐 이런 거를 좀 더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배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게 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저희들 국민의힘 정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저희 정당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제 계속해서 이후에 배상이 예. 되도록 그렇게 예. 좀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국민의힘 공약을 보면 제2공항 그리고 배후도시 조성, 예. 뭐 신항만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쓰레기 걱정 없는 청정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건설 개발이 됨으로써 그 나오는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진다. 근데 이게 요즘 현대 과학의 힘으로 아까 저 민주당 공약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순환 자원의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요.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현대 과학의 힘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완을 하게 된다면 환경과 개발이 보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신항만 건설은 사실상 예.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로 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되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예. 그리고 거기는 매립지가 생기면 그러면 상업시설이 불가피하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중앙로에 있는 상가와 예. 그리고 탑동에 있는 상가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단지가 생기면은요, 경제라는 게 한쪽 단지가 생겨서 한쪽 단지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요즘 세상에는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쪽 단지가 생기면서 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후보님, 그쪽 단지가 생기지 후보님, 않더라도 잠깐만요, 예? 후보님. 지금 이미 구도시와 그리고 예. 새로 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구도시 원도시가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미 보고 있듯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실상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환경 보존이 25%로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정한 자연 환경이라는 의견이 3명 중 2명이 답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을 하고 남개발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도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희 후보님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이남근 후보님 57초 남았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이 개발에 대한 피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과 환경 보존은 공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찾고 주변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원도심,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0만 제주도민들의 이 경제 공동체가 조금 더 많아진다면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더 가능하게 될 거고요. 아까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환경 문제는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민 모두가 느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 저희 국민의힘이 결코 소홀히 하거나 허슬리 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2분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와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역시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공약 중에 꼭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공약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네. 문화관광부 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신설한다는 것에 저희 민주당도 찬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영화 감독을 꿈꾸며 영화 연출을 공부하던 예술학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제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번 인수위 통해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인 복지 지원 공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맨 처음 공약으로 제주에만 유일하게 예술인 회관이 없다는 거에 기인을 했습니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예술인 회관이 없다는 거에 기인했고요. 과거에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예술인들이 제주에 많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즘 환경에서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좋은 환경으로 제주로 몰려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저지 예술인 마을 같은 것도 그렇게 생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술인 회관을 건립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그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주도가 예술이 살아있는 섬으로 키우도록 저희 제주도당에서는 중앙정부에 잘 건의를 해서 그런 예술인이 항상 넘치는 제주도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예술인 또 정책 중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미처 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요. 예술인 기본소득에서 뭐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인이 생활을 영위해 나간 농촌도 마찬가지고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극히 공감하고요. 그게 꼭 예술인 이게 무슨 수당이나 이런 걸 뭐 정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당 정책으로 개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공약 중에 이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제주 해녀에 이제 제주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드는 이제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 관련해서요. 이 해녀 관련된 정책에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 해녀의 전당 조성 등 해녀 공약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저희들 제주도민 문화향유권 확대 공약 중에 하나고요. 제주의 해녀는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제주의 해녀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던 억척스러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제주도민들이 그 삶의 무게가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 해녀 문화의 전당을 건립해서 해녀의 가치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후보님 2분 다 사용하셨고요. 정당 후보님 27초 남았는데요. 네, 또 아울러 이제 해녀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서 40년, 50년 동안 조업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녀연금 제도나 이게 뭐 정의당과 뭐 국민의힘과 함께 손잡고 해녀연금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들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두 후보님 시간 총량제 토론 잘 진행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정임 후보의 정책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네. 시작하시죠. 네. 정의당은 정책에서 소외된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들의 이런 분들의 그 생존권과 기본권을 찾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위주의 관광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를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 공약과 세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당이 처음 제안하여 시행한 탐나는 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어민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40만 원을 확대하여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형 밭작물 소득 보장, 그리고 5대 농어민 공약과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여성농민 정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무상 의료를 시작하는 데에 약 57억 원이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김정인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와 정의당 김정인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역시 시간 총량제 방식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 굉장히 반가운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입니다. 아픈 것도 슬픈데 병원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공약에서 후보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했듯이 사실상 무상 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그리고 한 57억 원의 재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지방 조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가시면 같이 좀 해주시죠. 저도 민주당 안에서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인 후보님께서는 농부이시기도 하시고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향 우도에서는 한참 쪽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임금과 인력이 없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지금 기후 위기로 농민들이 지금 내리 몇 년째 계속해서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수당도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밭작물 소득 보장, 그리고 농어민 공약 5대 공약들이 보면 농촌 인력 해소난을 위한 상시 인력 센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해법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 재정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농민수당이 1인당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한 돈이 220억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상량 조정시킨다면 약 500억 원이 필요를 합니다. 제주 도정이 예산이 6조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연간 3천억 원이 매년 2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면 충분히 아까 앞에 말했던 어린이 무상 의료비와 그리고 이제 농어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도의 이제 농업 정책들을 보면 청년농을 위한 정책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친구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농촌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부모님 농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이 도의 혜택과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배제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행정에다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청년 농부들이 김정인 후보님 시간이 다 됐고요. 정다운 아쉽습니다. 후보님 23초 남았는데 발언하시죠. 네, 청년들이 많이 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동생들도 지금 우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저도 종종 가서 농사 일을 짓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서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정책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와 정의당 김정인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임 후보님 얘기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민생 전환, 생태 전환, 복지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맨 마지막 농업 전환에 대해서만 설명을 잘 못하시고 아까 두 분이 토론 과정에서 하셨는데 저도 귀덕 1, 2 리장 출신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리장 출신이고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극히 공감합니다. 극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한 가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작년에 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아주 많이 뛴 거 아시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청년 농민을 어떻게 육성하는 게 저희 제주도 농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좀 차분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 출신에서 이렇게 이장님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더없이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도의에 이제 가게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농촌에는요 농산물 값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난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농민들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읍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그 어떤 정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드렸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시 인력센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산물들 값이 정말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뭐 올해도 지금 양파를 다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마늘들이 또한 제때 수확을 못하고 그리고 수확을 해도 지금 마늘 생산이 평단가에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농촌 인력난 해소는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육지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농촌 인력난 해소는 지자체에서 그 어느 한 그 지방 정부와 MOU 체결을 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이분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분들을 모셔서 여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농부님들은 거기 가서 다시 그분들을 모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 모셔오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라고 해서 못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정임 후보님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남근 후보님 1분 남았는데요. 이거 이게 정당의 정책이라기보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터부시되는 환경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까 김정임 부모님 말씀대로 타 외국 시도하고 MOU를 맺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 인력의 문제만큼은 빨리 해소돼서 우리 농민들이 인력에 대한 문제만큼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제가 도의회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양파 같은 거나 양배추 같은 거나 갈아엎지 말고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농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발언을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토론의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 들어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제주의 문제, 그리고 제주의 그동안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SOC 사업들로 인한 지역의 갈등 문제.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첨예한 갈등 문제를 겪었고요. 요즘 근래 들어서는 제2공항 건설이라는 갈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근래로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명분하에 지역분들과 행정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좀 경청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 자기들의 이익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이견들 때문에 사회 갈등이 주로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 해군기지에서 배운 교훈을 저희들은 바로 제2공항에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2공항에서 또 이런 교훈을 또 다른 갈등 요소에 써먹지 못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후보님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갈등 해소 특위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인 답을 정해놓고 갈등 해소를 한다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우선 정의당 김정인 후보님한테 지금 제2공항의 갈등 해소 방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제2공항이든 뭐 이 강정 해군기지든 그리고 뭐 제주 자연체험 테마파크라든지 비자림로라든지 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뭐 월정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느냐. 행정이 주도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통보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가 저는 난개발의 이 시점과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과의 잠시만요. 그러면 제2공항이 지금 어차피 이제 6월 달에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의 보전 용역이 새로 용역이 다시 나오잖아요. 네네. 전략적 환경부에서 반려한 게 다시 나오는데 네네. 그때 나와서 환경부에서 용역 결과 이게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했을 때 주민들의 갈등, 저는 이제 갈등 요소가 정확한 정보가 찬반 여론이 정확한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사실상 지금 뭐 이게 6월 달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새로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오랜 갈등 끝에 2021년도에 국토부와 그리고 제주도 의회 이 3자가 공동 합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조금만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자, 그렇고 후보님, 지금 잠시만요. 저의 시간입니다. 아니, 저 이남근 의원님 주도권 토론 저의 시간이라서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게 이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김정인 후보님 얘기 잘 들었고 우리 민주당 정다운 후보님도 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듣는 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자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참여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런 뭐 발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행정에서만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충분한 수기 과정을 도민들과 함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뭐 지금 현재 뭐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주민 투표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저희들도 방법. 뭐 이거 한 19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게 갈등 요소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제주 도민들한테 제2공항에 대한 정보, 저는 특히 서쪽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나 저희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분이 있으니까 예, 좀 더 시간이 다 다양한 됐습니다. 정보를 제주도민들한테 제공해줬으면 하는 후보님 시간이 다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의당 김정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그 제주 미래비전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갈등 주요 특징으로 난개발이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사회적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강정해군기지, 그리고 제2공항, 제주 자연체험 테마파크, 비자림로, 광역 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월정리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현재 이 갈등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이제 제주도 개발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환경과 요즘은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친환경 공법 같은 경우들을 잘 도입을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네, 진행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 예. 글쎄 아까 여러 가지 뭐 20초. 강정 해군 기지하고 맨 뒤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 그 아까 뭐죠? 동북 하수 종말 처리장이요. 네네네.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 위주의 일방적인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약간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뭐 여러 네, 가지 국책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상 제주 도내를 둘러싼 갈등은 주로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방어하는 이러한 집행 절차와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정리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말하겠습니다. 여기는 세계 자연유산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녀분들은 지금 바다에 들어가면 채취할 것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된 갈등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월정리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현장 방문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도지사는 사업만 벌여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제2공항은 또 어떻습니까? 성산 주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공항 부지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이 쫓겨날 것이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토가 강제 수용이 되고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오름도 잘려나가게 되고 활주로 장애가 된다면서 질문을 해주시죠. 용해가 동굴도 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금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제2공항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이 저희 당의 공약이고요. 이거는 제주도민의 미래와 저희 젊은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 후보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자가 합의를 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온 대로 수기 민주를 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수기하겠다고 반영하겠다고 그렇다고 하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공개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방어하는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공공 갈등 관리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안은 먼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입니다.
제3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형 공공 갈등 관리 방안으로 국책 사업이나 공공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나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합의 과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살피게 되면 사업비 30억 원 이상이 되는 대형 그 규모 사업이나 또한 5% 이상이 되는 그 인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일정 도민 이상 그 뭐 한 10,000명이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반드시 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네. 수립할 때는 행정 투명성을 반드시 김정인 확보를 해야 후보님. 한다. 행정 주도보다는 정책 추진 참여자와 시간이 다 해당 됐습니다. 지역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 순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도권 토론자는 발언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 답변 시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다운 후보님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토론을 들으면서 김정인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내세우는 공약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점점 제주는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쓰레기 문제가 지금 골치 덩어리로 있고요. 또 오페스 문제는 이제 하수 처리장의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뭐 하수 처리장 문제나 이런 오페스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이제 정의당은 사실상 그 자연을 지켜내고 그리고 환경을 지켜내는 일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하수종말 처리장도 지금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 없이 계속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쓰레기 문제 또 뭐 오페스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에서 오는 문제들인 거라고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람에서 오는 것이고 정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관광 정책 패러다임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관광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바꿔진 패러다임 속에서 제주를 지속 가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대의 방법에 의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이제 거시적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이제 정의당 이제 김정인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의 자연 환경은 네,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오페스 처리 문제, 쓰레기나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즉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여쭈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행원 이제 하수 처리장 문제 관련해서 저희 당 후보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당 후보 가서 인사드리고 행원 주민들한테 김한규 후보 인사드렸습니다. 인사드리고 행원 주민들께 반하는 그 허락 없이 모르게 추진되는 일 없을 겁니다. 자,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김한규 의원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역구 도의원인 김영학님 그리고 이제 오영은 후보님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 네, 챙겨볼 수 있도록 네, 당의 확인해 주십시오. 안내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인 후보님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후보님,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 저도 이제 정말 농사만 짓다가 그리고 정말 사회 운동만 하다가 이제 정치에 이제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축적과 경험을 통해서 이 제도권 안에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은 했습니다. 사실 정치는요, 민생을 보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저희가 찬반,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 뭐 찬성이냐 반대하냐 이 논쟁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도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제2공항 이 갈등 이제 추진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은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안 용역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 뜻을 묻는 주민 투표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남근 국민의힘 후보님께서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지금 지난 갈등 해소 특위, 지난 그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특위를 만들고 도의회와 도정이 여론조사 결과를 거쳐서 물론 성산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많이 나왔고 전체 지역 내에서 찬성표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찬성 반대로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다운 후보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하고 그 도민들한테 설득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정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전임 그 원희룡 지사 명의로 주민투표안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인 후보님께서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미 2021년도에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거를 왜 엎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2공항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정인 후보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코로나 발생률이 지금 조금씩이나마 잦아들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힘든 상태는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폭탄 맞은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 기간 걸린다고도 합니다. 처음 제안한 1년 6개월 만에 시행된 탐나는 전은요, 제주 경제와 도민분들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나는 전 지역화폐는 맨 처음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나요? 네, 정의당이 지난 2019년 4월에 첫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지들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할인율을 적용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의당과 고은실 도의원은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하고 도정 질의와 그리고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활동 등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 모르셨었죠? 네, 인지하지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저기 국민의힘 아셨습니까? 저도 네, 아마 지금 탐나는 저는 열심히 쓰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의당이 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한석이 정의당은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정이 연구한 탐나는 전 시장 구조와 파급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416억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1,9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4만여 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탐나는 전은 사용처 제한이 있어서 중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제안하여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지역화폐가 이제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 탐나는 전에 이 사용의 이 활성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탐나는 전도 저도 사용했을 때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나는 전만 또 되는 이제 지역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게 활성화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이 부분 네, 예산만 충분하다면 네,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국민의힘 예. 탐나는 전 지역 화폐 개념으로 다른 타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요. 우선 일단 이번에 탐나는 전이 발행이 중단이 된 건 워낙 탐나는 전의 인기가 높아서 물론 저희들 잔치나 조문 네, 같은 데 가면 잘 알겠습니다. 만들기 그거라서 그렇기도 네, 한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예산 소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할인 혜택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탐나는 전 기금 마련
등의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정의당은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공공 배달 앱이라든지 뭐 전통시장 그리고 배달 서비스 등 지역 화폐의 종합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탐나는 전을 추진했던 정의당입니다. 서민의 고통이 정의당의 고통이기에 온몸으로 힘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이 정의당이 제주도 의회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탐나는 전을 지속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부가 기능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탐난전, 네,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적극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탐나는 전의 기능이 가맹점이 여러 가지 확대되면서 아까 탐나는 전이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죄송하지만 예. 그 사실상 지금 현재 연간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지원이 감소했어요. 6대 4의 비율로. 그렇다면 지방 정부가 사실 부담이 더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의 필요 부분은 120억 원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 순서입니다. 5분간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꿈을 꿔라, 도전해라, 모두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제주의 청년들이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한라산을 오르려면 튼튼한 등산화가 필요하듯 우리 청년에게도 든든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두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대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먼저 이남근 후보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항상 함께 할 거고요. 제가 만약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청년 정책, 글쎄 저희들 마땅하게 5대 공약,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에 청년 정책이 수록돼 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 저는 사실상 우리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청년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게 돼서 정말 무척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말 더 우리 이제 정의당 박근도 후보도 있거든요. 네, 잘 알고 굉장히 있는 보면 후보입니다. 이게 발랄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청년분들이 정말 많이 의회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정말 안심하고 그리고 이게 주거와 그리고 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까지는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은 200만 원 정도를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청년 농민분들이 귀촌에 오시면 제일 문제되는 게 주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을 땅, 그리고 이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 이런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의에 들어가면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하도록 하죠. 네, 제가 제안드리는 이제 청년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무척 반갑고요. 정말 청년이어서 이런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농민 기본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이제 이런 사회에 이런 구조들은 계속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거나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이제 도지사 후보인 오영훈 후보의 청년 보장제 정책도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제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새로운 제주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제주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곡점에서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난 원도정에서 사실 1, 2, 3호 공약을 다 청년 공약을 내세웠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근데 그 공약이 이제 실행 과정 중에 이제 축소가 폐기가 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원희룡 전 지사의 1호 공약 공공 부분 이제 청년 일자리 1만 개는 이제 지난해 집계 한 70% 정도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 허양진 후보님의 청년 이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만 개 만드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3만 개 정도는 뭐 저희들 정책본부에서 저희 도당 정책본부에서 캠프의 정책본부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도지사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공약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도정의 뭐 일자리 공약 같은 거는 뭐 저희들이 한 2년간 겪어봤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채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네. 또 이제 청년 공약 중에 청년 수당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이제 대체하면서 원도정 때 내세운 공약인데 이 부분 다시 도정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청년 이제 기본 소득 조례라던가 이런 부분 두 분께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김정인 후보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남근 후보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 5분간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정의당의 김정인 후보께서는 탐나는 전을 말씀 주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정다은 후보께서는 청년 정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한 정책은 없고요. 아마 김정인 후보나 정다은 후보나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조례를 가장 일로 조례로 하고 싶으신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김정인 후보님. 네, 저도 사실 이제 도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번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도는 기후위기 전선에 대한민국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 놓여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제주도정에서나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도의회에 들어가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먼저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후위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은 후보님 말씀. 네, 저는 제주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서 취업기에 있는 이제 만 23세에서 25세 청년들만이라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또 조례 제정하면 이 부분이 쉽게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게 청년 수당이나 뭔가 어떤 정치인이 바뀔 때마다 하는 정책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여러 가지 8대 공약을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8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 구조가 민주당이 워낙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협력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정다은 후보께서는 아까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당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이거 관광청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기본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외청을 이제 제주에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 이제 인수위 과정을 겪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이 과정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라보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서 관광청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저희 당의 이제 기본 정책을 보면 대단히 이제 많은 부분이 좀 겹친다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거나 이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걱정 없는 섬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의힘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이 도정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김정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월동 채소의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나오거든요. 네. 월동 채소의 대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급 조절을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고품질을 해서 좋은 값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양만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환경은 환경대로 피폐되고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는 문제 때문에 이런 월동 채소 총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후보님이 농촌이다 보고 이제 그쪽 지역에 이 양체류들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농산물들이 밭에서 이제 갈아엎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저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작부 체계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작부 체계를 통해서 이 농산물 수급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 제주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3일 뒤 27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1번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 꼭 투표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에게 한 표 주십시오. 20년 만에 민주당 제주도정을 바로 세우고 민주당 지선 승리의 파란을 제주에서부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당 투표 1번, 도지사 후보 1번 오영훈, 재보궐선거 1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1번 꼭 투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이남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이남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선거에 출마한 개개인을 선택하고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4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행복 제주를 만드는데 저희 국민의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지난 5년, 지난 4년 지방 권력 독점에 의한 민주당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1번 허양준 후보, 2번 부상일 후보, 그 각지에 있는 도의원 후보들에게 저희들 도민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의당 김정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의 대재앙으로 더욱 힘들어진 민생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실감나는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몸집이 작은 정당도 도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당 정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의당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거대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자영업자, 노동자, 농어민,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책을 지켜내고 채워나가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수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바꿔가는 길에 정의당이 마음 다잡고 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진보 정치 맨 앞에서 과감한 변화의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라동 고은실 후보, 일도이동 박건도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그 출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당 투표 3번 정의당이 그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제주 비전을 고려해서 오는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초청 외 토론회가 마련되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